짠! 자, 린넨 한마로 만드는 가디건입니다. 숄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옷을 볼레로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가을이 오고 있어서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이제 벗어보시면 자, 재밌는 역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얇은 원단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감았다가 자, 목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감아두셔도 멋스런 목도리가 되기도 합니다. 뭐 방법이야 이렇게 꼬아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멜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얇은 천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어디서 온 생각이냐고요? 사실은 방금 제가 목에 묶어 있던 것들이 니트로 나오시긴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자락에 구멍이 있고 물론 원단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소매를 껴서 이런 옷들이 되는 거죠. 그죠? 여름용 볼레로 비가 오는 날 좀 좋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금 만드신 옷은 이렇게 린넨 한마로 만드는 볼레로입니다. 다시 한번 볼레로였습니다. 오늘은 린넨 한마로 가디건 만들기입니다. 보통 제가 오늘 준비한 린넨은요, 소재가 리투아니아 린넨이고요. 뭐 소재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린넨도 괜찮고 모도 괜찮고 아사도 뭐 만들어두면 여름용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마인데요. 린넨이라고 제가 굳이 표기를 한 것은 이 린넨은 폭이 좀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의 폭이 이런 것을 대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폭이라는 것은 원래 원단이 짜질 때의 폭은 일반적으로 110cm입니다. 110cm는 소폭이고요. 일반 폭이고요. 140, 150 정도 되는 건 대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이상 되는 아주 넓은 것은 초대폭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제가 세로로는 가로로는 원단의 폭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올이 있는 방향을 식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식서를 저는 지금 80cm가량 한마에서 조금 모자라는 분량이죠. 90cm를 하면 조금 긴 것 같아서 80cm로 했고요. 이 천을 자 보시는 것처럼 천에도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할 거라서 이렇게 두 개 바느질을 할 거라서 제가 겉면과 겉면을 마주보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4등분으로 이렇게 접어봅니다. 저는 이번에 시접을 약 2.5가량 둘 거예요. 왜냐하면 시접이 나란히 접히는 부분이 2.5를 접으면 1cm보다는 넘고 정확하게는 1.25가 시접으로 생깁니다. 두 번 접어야 해서 제가 지금 4번 접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린넨은 폭이 약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여기 접어 있으니까 이쪽이 중심이겠죠. 중심에서 약 50 떨어진 곳 접어서 50이니까 펼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가 아래쪽에 먼저 여기 약 2.5cm 가량의 선을 그으려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색깔이 있는 원단이라 초크를 준비했는데요. 가장자리에서 50이 되도록 그러면 체크일 경우에는 이렇게 문양이 맞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100cm
100cm의 선을 그어두시고요. 다시 요 아래쪽에 약 2.5cm 가량을 제가 홈질을 할 건데 2.5cm 선을 그어야겠죠. 제 자의 폭이 2.5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단이 매끄러울 때는 밑에 샌드페이퍼 같은 걸 하나 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맞추시고 저는 여기까지가 100cm였으므로 요만큼 2.5cm의 선을 긋습니다. 사실 이 2.5cm는 전면을 돌아서 다 그어 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써야 하는 치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2.5cm 그어 두고 여기에 시침핀을 꽂겠습니다. 자, 저는 이 선을 바느질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침핀은 원단이 부드러울수록 촘촘하고 많이 꼽아야 하며 완성선에 항상 꼽으셔야 합니다. 완성선과 수직이 되도록.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요, 초크는요, 초초크라고 해서 실제로 바느질을 원래 초초크의 개념은 바느질 하시고 그 이후에 다림질을 하면 없어지는 초크인데 실제로는 너무 부드러워서 바느질 하다가 선이 없어집니다. 털려서. 그래서 자, 반대쪽도 역시 자, 중심에도 제가 접어서 50cm만 뒀고요. 나중에도 다 선은 필요한 부분이라 자, 이럴 때 선이 너무 지워지는 게 싫으시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기 바느질하고 뒤집어서 선을 그으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50cm에서 반대쪽, 그리고 아까 저는 cm를 살짝 봤었는데요. 반대쪽도 제가 꽂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펼쳤고요. 저는 반대쪽에서 얘가 150cm 폭이어서 25cm만 바깥에서 25cm, 그죠? 그러나 지금은 바깥에서 25c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에서 좌우로 50cm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지요. 자, 이 상태를 다시 시침핀을 꽂습니다. 저는 사실 식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서를 쓸 수 있으면 잘라내지 않고 쓰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식서는 풀리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둔 곳인데요. 그 식서들이 립지 않고 예쁠 때가 많아서 저는 이 식서의 흐름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다른 수업에 식서를 이용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저는 코트 같은 것을 만들면 식서를 이용해서 끈을 만들어야 하니까 끈이 식서로 다 보이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하실 텐데요. 바느질을 하실 때는 항상 끝과 양쪽 끝과 이쪽 끝은 2번 바느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할 거니까 약 2cm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셨다가 끝까지 돌아오셔서 여기까지 바느질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한쪽, 반대쪽, 그리고 100cm지요. 접어서 50cm를 비우셨으니까 100cm를 이렇게 이쪽도 바느질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가셨다가 쭉 돌아오셔서 2cm 정도 2번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요. 얘들이
보신 것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혹시나 벌어질까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나는 좀 몸이 약해 이러신 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cm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한 90, 80 이렇게 줄이셔도 되는데요. 원단이 두터울수록 100cm 정도는 해주시면 안에 입으시는 옷이 약간 도톰한 걸 입으셨을 때도 걸치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프리하게 하시면 숄처럼 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00cm 한번 열어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게 너무 어깨에서 흘러내리신다 싶으시면 90cm든 80cm든 여유를 보시면서 줄이시면 사이즈의 줄임도 되시고 내 어깨에 맞는 부드러운 숄을 장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을 접었을 경우에 자, 제가 반을 접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경우에 이쪽 중심에서부터 50cm 오셔서 나머지 분량을 바느질 반대쪽을 바느질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바느질은 홈질. 저는 역시 퀼트실을 이용하고요. 바늘은 퀼트실을 이용하다 보니 8번 바늘이나 9번 바늘을 이용해서 퀼트실로, 저는 물론 초록색으로 하겠지요. 보이지 않는 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그림이 있는 원단을 준비하셨다면 그림은 안쪽이 됩니다. 이게 겉면이고요. 제가 지금 바느질하는 곳은 겉면을 마주한 안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 가장자리에서 약 2cm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에 하시던 곳으로 화면상으로 보시면 제가 초록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 듯한데요. 어쨌든 홈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땀씩 얇고 부드럽기도 해서 여러 땀을 한꺼번에 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시고 실이 편편해지게 당겨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퀼트실은 워낙 단단해서 저는 한 가닥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한 가닥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강도가 있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튼튼하시죠? 기매가 공항 소음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저 역시도 가끔씩 지금처럼 소음을 가까이서 느끼기도 합니다. 자, 국제공항은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소음은 또 걱정이네요. 국제공항 오면 기회가 좀 좋아질까요? 소음이 없으면 더 좋아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약 2cm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실도 튼튼해지고 끝도 튼튼해집니다. 실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의 강도가 끝자락의 바느질의 강도가 도톰해지는 것이 되겠죠. 표현이 잘못됐어요. 도톰이 아니라 강해지는 거죠. 네, 일부러 빼지 않는 한 빠져나오지 않고 끊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죠? 50cm를 배워두시고 이쪽도 조금 강하게, 이쪽도 강하게 이런 바느질을 좌우 반대쪽도 실행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가장자리까지 하신 후에 자, 이제 다음 방법을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느질한 곳을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죠? 이때쯤에 손을 쑥 넣어서 반대쪽은 뒤로 걸치셔서 한번 입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깨의 각을 알 수가 있고요. 굳이 이때 입어보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시접 정리를 이제 저희는 손바느질이라 오발록을 치지 않기 때문에 손바느질로 시접 정리도 해야 하고 이쪽도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시접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풀리지 않으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cm를 바깥에서 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2.5cm는 아래쪽 위쪽이 될 건데요. 다 그어 주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수승펜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초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또 잘 지워지는 곳에서는 수승펜도 괜찮습니다. 물을 뿌려서 없애면 되니까. 자, 여기는 바깥쪽입니다. 약 2.5cm. 바깥쪽에 2.5cm를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는 여기가 조금 길어져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그냥 맞춰주셔도 무방합니다. 옷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선들은 크게 센치를 다투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 2.5cm. 자, 길게 2.5cm에서 다 그어줍니다. 저는 바느질된 곳 끝까지 가려고 애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요새는 약간 미끌려져 나가는데요. 2.5가 여기가 될 거거든요. 이 자리까지 되시면 이렇게 얘랑 선을 맞물려 가시면 되거든요. 한번 꺾어줄 부분이라. 자, 뒤집어서 반대쪽도 2.5cm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것은요, 바느질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인데요. 스친핀을 굉장히 많이 꽂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느질선에 준하게 수직이 되도록 꼽는 것이 아니고 풀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꼽았다가 한 개씩 한 개씩 스친핀을 빼면서 바느질을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2.5cm. 자, 저는
선 끊느라고 좀 빠져버려서 내려갔네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선을 그어두시고요. 먼저 바느질 하신 쪽을 먼저 볼까요? 자, 아까처럼 바느질 하신 곳은 안쪽에서 솔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가름솔로, 그리고 겉에 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한번 가볍게 긁어줍니다. 물론 뒤는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제 손으로 받쳐가면서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아래는 아래손이 긁으시고 위는 윗손이 긁으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안쪽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끄끄신 가운데에서 반만 다시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 겁니다. 자, 안이 끝 바느질 된 곳까지 가도록. 자, 딱 밀어 넣어 주셨을 때 요 간격이, 요 높이가 1.25인데요. 1.25에 좀 일정하게 맞춰 주셔야 얘가 가면서 선이 고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에 시침핀을 꽂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더 예쁨으로 이렇게 반대쪽에서, 지금 보이시죠? 반대쪽에서 뒤에서 손을 작용을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가 1.25쯤 되는데요. 저희는 1.25 적어놓은 것에서 1.1? 1cm 뭐 그 정도의 최대한 요 친구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홈질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쪽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요렇게. 그죠? 자, 시침핀 꼽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자, 접혀둔 곳까지. 자, 여기 바느질 선이 제가 여기까지 지금 바느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원피스의 옆선이나 이런 곳은 쌈소를 하는데요. 여기는 쌈소를 하시게 되면 트임 부분과 연결 부위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름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탬핑 다시 꽂으시고 반대쪽에도 장자리를 잘 꽂아줍니다. 물론 자리까지. 반대쪽도. 자, 이쪽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편하신 대로 뒤집어서 놓으셔서 구하셔도 되고 앞쪽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때 린넨 소재들은 마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울이 가미된 린넨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을 겨울용이라 할 수 있는데 겨울까지는 아니고 가을. 자, 물론 여기 안감을 대면 따뜻하게 겨울용으로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저는 나중에는 이쪽으로 바늘을 꼽을 계획이라 이쪽에서 바느질이 올 거라 이렇게 꽂아두시면 얘는 이쪽에서 오시면서 한 개씩 빼시면 되고 이건 반대쪽에서 오시면서 빼시면 됩니다. 긴 두 줄 바느질이니까 한 줄 갔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오지 말고 반대쪽을 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저는 손바느질의 느림은 굉장히 좋지만 두 번 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일머리를 가진 방법으로 하시자는 거죠. 뽑을 때 약간 귀찮음은 있으나 나중에는 훨씬 편한 작업이라 후일을 위해서 지금 좀 귀찮은 것을 견뎌두는 거죠. 자, 이렇게. 꽂으십니다. 당연히 아까 바느질 해 둔 곳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는 아까 밖에 선을 그어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요 자리랑 이렇게 맞물린다 생각하시고 제가 그어둔 선이랑 아까 그어둔 선이랑 같이 접으면 되겠죠. 그러면 시접의 폭이 같아집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침핀이 꼽아진 상태. 제가 2cm를 2.5를 접었으니 다시 반대로 이렇게, 그죠? 이해되셨나요? 같은 2.5cm였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바깥쪽에서 시침핀을 꽂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이쪽은 이제 아까 바깥쪽 2.5cm를 그대로 접어줍니다. 안으로 접으시고 다시 한번 또 반을 더 접어넣고, 그래서 아까 바깥쪽에 2.5 그어둔 곳을 일정하게 맞추시면, 끝자락에 딱 맞추시면 시접이 옆에 것과 나란히 마주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꼽아보는 작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물론 이걸 꼽으실 때 한쪽에 바느질 된 것을 하시고 반대쪽도 해놓으시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래쪽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소 촘촘해 보이실지 모르나 시침핀 작업을 촘촘히 하시는 게 완성도를 높이시는 결과가 돼서 저는 비교적 촘촘하게 꼽는 편입니다. 저는 1.25쯤이 되는데요. 이걸 1cm로 탁 줄여서 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접을 2cm 두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저는 완전히 얇은 소재보다는 시접이 너무 날렵한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2.5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사처럼 고운 천이 있다면 실제로는 1cm 시접을 두셨다가 0.5를 접고 접어도 아주 날렵하게 됩니다.
린넨도 역시 1cm만 두시고 0.5만 접고 접으셔도 실제로는 바깥 라인만 시접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됩니다. 원단의 길이가 폭이 145, 150이나 되니까 상당히 길죠. 그러다 보니 핀을 꼽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손바느질의 매력이 대단한 것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예쁘게 스팀핀을 꼽다 보면 훨씬 더 반대쪽을 제가 가름수를 만져두지 않아서 지금 가름수를 다시 아래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펼쳐둡니다. 펼쳐두면서 이쪽 2.5랑도 잘 맞을 수 있게 한번 손톱다리 미지를 해둡니다. 그러시고 나면 다시 2.5를 보시는 게 되겠죠. 1.5. 이쪽을 먼저 해두는 것도 편할 듯 싶긴 하네요. 자, 뒤집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주의점은 반대쪽도 꺾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빠지던 올을 일부러 빼지 않고 그냥 안으로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한 올이 빠지면 가끔씩 0.1mm씩이 막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리는 곳이 생기면 얘들을 일부러 빼려고 애쓰지 않고요. 뭐 빠지면 할 수 없이 빠지죠. 그러나 일부러 뺄 필요 없이 안으로 넣어두시면 올이 빠지지 않고 단정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는 바깥에서 바느질을 할 것이므로 이렇게 같이 묻혀 있는 거죠. 자, 이쪽은 한번 접어뒀다가 반대쪽에서 다시 핀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들으셨죠? 바깥에서 좀 큰 소리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약간 소음이 방지된 곳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 자리는 터질 것 같으면 한 땅 깨셔도 되고 뭐 이니셜 같은 걸 한 개 그 자리에 붙이셔도 마감재를 또는 조각천을 하나 같은 천으로 굴려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매가 벌어지고 다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약해서 잘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건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 스친핀을 꽂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스친핀 꽂는 일에서 지쳐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완성도가 예쁘지 않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제가 지치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부터 바느질 하시면 어떠냐고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스친핀이 양쪽을 다 꽂아두고 바느질할 계획입니다. 자, 보시죠. 가장자리도 저는 반대쪽은 당연히 이렇게 꽂아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